네, 안녕하세요. HR레시피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강민성 노무사 정원희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자,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보이는데 답 찾기가 힘들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4월 8일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출산 전후 휴가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헷갈리는 게 60일분 임금을 산정할 때 1번 방식인데요. 통상시급 곱하기 고정근로시간 8시간에 60일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방식 2번인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 휴가일수에 맞춰서 계산하는 방식, 일할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방식 1이 맞는지 방식 2가 맞는지 궁금한데요. 방식 1이 훨씬 유리해 보여서 직원분은 방식 1이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방식 2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식 1이 맞나요? 방식 2가 맞나요? 참고로 이분은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이시고 매월 300만 원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충분히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방식 1로 계산하면 사실 근로자분한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고, 네. 방식 2로 하면 1보다는 불리하니까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60일분 유급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나 시급 있지 않냐. 네. 그리고 나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네. 거기다가 60을 곱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복잡하게 계산할 게 뭐가 있냐. 근데 네. 보세요. 방식 2번은 월급 1할 계산 네. 하듯이 네. 그 달의 일수를 보고 월급 1할 계산해서 해 나가는 방식인데, 네. 결과값이 방식 1보다는 적다 보니까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1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로기준법 7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띄워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항을 보시면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규정이 없죠. 네. 그냥 이제 60일분은 유급이다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회사에서 유급 처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말하는 유급은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네. 네. 그렇다면 이 60일의 유급 처리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방식 1이 맞는지 2가 맞는지. 네. 자, 방식 2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그 사람의 통상시급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이 있다. 뭐 8시간이라고 보면 사례에서. 그리고 60일이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니까 네. 자, 한번 띄워볼 테니까 보세요. 방식 1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사례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풀타임으로 40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일 테고, 이 300만 원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겠죠? 네. 그죠? 여기다가 이 사람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있고 60일분을 곱해버리니까 688만 9,952원이 나와요. 네. 네, 이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네. 회사에서 고민하는 방식 2는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 휴가일수에 맞춰서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네. 자 보세요. 이것도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사례 보면은 4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60일을 쉬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각각의 달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 각각에 대한 달마다의 일할 개념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60일을 매달 쪼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4월 8일부터 4월 말일까지. 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네.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근데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끊어지니까 네. 날수로 따지면 23일분인데 네. 우리 일할 계산할 때 보면 그 달의 일수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원칙이. 네. 그러니까 4월은 30일이니까 300만 원 나누기 30을 한 다음에 네. 23일을 곱하면 지금 230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인 5월 달은 그냥 31일분 한 달 전체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 일할 개념 없죠, 그죠? 네. 세 번째는 6월 1일부터 6월 6일이니까 날짜에 맞게끔 일할 해줘야 되는데 네. 6월 달은 또 30일이죠. 네. 그래서 300만 원을 30으로 나눈 다음에
6일 곱하면 네. 6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합치면 지금 590만 원이니까 네. 방식 일로 산정한 것보다 거의 지금 100만 원 가까이 네.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니 근로자분은 당연히 직관적이기도 하고 훨씬 더 금액이 많은 네. 방식 일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게 맞다고 보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는 네. 방식 2로 가도 된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네. 16년 행성 해석인데 네. 취지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방식 1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은 주휴수당이라든지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까지 별도로 카운팅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네.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출산 전후 휴가는 뭐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해요? 휴일, 휴무일 다 포함. 예, 그 휴가 일수안에 그게 그냥 포함되어 있죠. 네네. 만약에 근데 일방식으로 하면은 왜곡이 생긴다. 네. 자, 그래서 행정에서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질의 내용 보니까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직책수당 30만 원이신 분이 2016년 5월 15일부터 출산휴가 갈 때 60일 급여 산정 방법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래서 갑설이 아까 우리가 봤던 통상시급 곱하기 1 소정근로시간 곱하기 60일. 네. 그 다음에 을설이 보니까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계산하는 거. 네. 자, 그런데 지금 질의에서 보면은 갑설에 따르면은 413만 원이고 을설에 따르면은 354만 원이죠. 네. 회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을설이 타당하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 시간은 23 곱하기 8은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240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아,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식 1이 아니라 네. 방식 2로 가면 된다라는 것인데 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무조건 방식 2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 회사는 돈이 많아. 그리고 유리하게 해주고 싶어. 네. 또는 관행상 계속 유리하게 방식 1로 계산을 해오거나 네. 규정상 방식 1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고 한 경우라면 네. 방식 1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정한 바가 없을 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방식 2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를 생각해서 방식 1로 유리하게 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도 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회사의 선택이 됩니다. 아, 네. 또 마지막으로 네. 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 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60일 유급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한데 고용보험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그 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을 빼고 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60일에 대한 유급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